현지 시각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만약 이란이 무고한 나라를 공격한다면 미국은 지금까지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힘과 위력을 동원해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 전체를 대규모로 폭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힘과 위력을 동원해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 전체를 대규모로 폭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미래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정도의 공격을 승인하고 싶지 않다며, 하지만 카타르의 LNG 시설이 다시 공격당한다면 주저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스라엘이 세계 최대 해상 가스전 가운데 하나인 사우스 파르스를 미사일로 폭격하고 이란이 세계 최대 LNG 수출 공장이 있는 카타르 라스라판에 보복 공격을 가하자 나온 발언입니다. 중동 정세는 단기적으로 군사적 긴장 고조와 에너지 인프라를 둘러싼 보복의 악순환에 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과 이란의 보복, 여기에 미국의 초강경 경고까지 더해지며 분쟁은 더욱 확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스 파르스와 라스라판 등 핵심 가스 시설이 타격 대상이 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유가가스 가격 급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향후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의 개입 여부에 따라 중동 정세는 장기 충돌 국면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지 시각 18일 이란 국영방송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 파르스와 남서부 해안 아살루이의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걸프 해역과 맞닿은 아살루이의 파르스 특별경제에너지단지는 이란의 대표적인 에너지 인프라로 세계 최대의 해상 가스전 중 하나인 사우스 파르스에서 뽑아낸 천연가스를 파이프로 받아 정제 가공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악시오스는 이스라엘이 미국과 조율한 뒤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테헤란의 연료 탱크를 폭격한 적은 있지만 에너지 생산 시설을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공격은 단순한 군사적 타격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전반에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은 카타르와 공유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제가스 가격 급등과 공급 불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31 해병원 정대원 2,500여 명을 태운 트리폴리 함이 싱가포르 인근에서 포착됨에 따라 미 해병대가 하르그 섬에 상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리폴리함은 스텔스 전투기와 공격형 헬기까지 갖춘 사실상 중형급 항공모함으로 현재 속도라면 주말쯤 호르무즈 해협에 도착할 것으로 보여 미군의 추가 군사작전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미 중부사령부가 X를 통해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해안에 위치한 견고하게 구축된 이란 미사일 기지들을 상대로 여러 발의 5,000파운드급 깊은 관통형 한두를 성공적으로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지들에 배치된 이란의 대함 순항미사일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국제해상 운송과 선박 항행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협 요소였다고 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해안의 미사일 기지를 벙커버스터로 타격했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이란의 핵심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에 상륙 작전을 감행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르그 섬은 이란 원유 수출의 상당 부분이 출발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만약 이곳이 군사적으로 장악될 경우 이란의 해상 물류와 에너지 수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하르그 섬 주변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전력과 해안방어 미사일, 기뢰 전력 등이 촘촘히 배치돼 있어 대규모 해상 공중 제압 작전이 선행되지 않으면 상륙 자체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전체가 전면 충돌로 확대될 경우 국제 유가와 글로벌 해상 물류에 미치는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군이 실제 상륙을 감행하기보다는 현재처럼 미사일 기지와 해상 위협 자산을 정밀 타격해 해협의 항행 안전을 확보하는 방식의 군사 압박을 지속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영국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28일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있기 몇 분 전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 당일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이란 테헤란의 지도부 단지에서 열리는 회의에 알리 하메네이가 참석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전격적인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타격 목표가 된 단지는 이란 대통령실과 최고 지도자 집무실과 국가안보회의가 모여있는 이란 권력의 중심부로 이 공격으로 알리 하메네이와 여러 고위 군 지휘관, 가족이 사망했습니다. 이 단지에는 알리 하메네이가 연설하던 종교홀을 비롯해 자녀들의 집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공습 당일 최소 3발의 미사일이 떨어졌으며 한 발은 알리 하메네이가 있던 장소를, 또 다른 미사일은 모주타바 하메네이의 주거 공간과 아래층에 있던 그의 처남의 집을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주타바의 아내와 아들은 즉사했으며 처남은 참수된 상태로 사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군 최고 지휘관 모하마드 시라지의 신체는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산산조각이 났고 이후 살점만 겨우 수습됐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주타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며 많은 사람이 그의 신체가 심하게 훼손됐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 다리를 잃고 아주 심하게 다쳤다고 한다며 어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도 말한다고 밝히며 모주타바의 행방에 대한 의문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에피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동맹국들과 협력해 유재교 명절이 있는 4월 초까지 최소한의 작전 계획을 준비해 뒀다며 그 이후 3주간 이어질 구체적인 추가 계획도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 개전 초기 하메네이를 비롯해 40명 이상의 고위 관리를 겨냥한 참수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방공망을 집중 타격해 500기 정도로 추산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대 가운데 약 70%를 파괴하거나 무력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이란의 군수 산업 전반을 파괴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1,700곳 이상을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기 생산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시설이 타격 목표인데 이란의 탄도미사일 역량뿐만 아니라 핵 프로그램과 전반적인 국방 산업 전체를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전쟁 중 이란군 4천에서 5천 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다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부대를 중심으로 군 내부의 사기 저하와 복무 거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후 7,000개 이상의 이란 목표물을 명중시키고 탄도 미사일 발사 횟수 90% 감소하고 드론 공격은 95% 감소했으며 이란 해군 함정 100척 이상을 침몰 또는 파괴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여기에 B2, B1, B52 등 미국의 전략 자산들도 이란에 대한 파상 공세를 이어나감에 따라 이란 군 내부의 동요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15일 뉴욕타임스 미 해병대원 약 2,500명을 태운 최대 세척의 군함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동으로 이동해 약 5만 명의 기존 병력에 합류하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병력은 공중공격, 해상상륙작전, 특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으로 알려져 호르무즈 해협 연안에 투입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 증원은 단순한 병력 이동을 넘어 중동 작전의 성격이 한 단계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약 2,500명의 해병대 전력은 통상 상륙 강습단 형태로 운영되며 분쟁 지역 인근 해역에서 신속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만 일대에서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고 필요할 경우 특수부대 투입이나 제한적 상륙 작전을 수행하는 전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 전력이 이란의 연안 미사일 기지나 드론 기지 혹은 혁명수비대 해군 거점을 타격하기 위한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미군이나 동맹국 선박이 공격을 받을 경우 해안 지역을 신속히 장악해 해협 통제를 확보하는 임무도 예상됩니다. 향후 전황은 미국이 공습 중심의 제한적 군사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군 기지나 상선 공격을 확대할 경우 미 해병대가 실제 해안 거점 확보 작전에 나서며 국지적인 지상 교전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 여부가 향후 중동 전황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